이제 공자 하면은 공자가 BC 552년에 이제 출생한 그 노나라에서 이제 사서삼경할 때. 근데 이제 공자 할 적에 이제 중리라고 하기도 해요. 중리. 공자를 중리. 중리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중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중자를 이렇게 보면요, 이 백자가 있고 형제가 가령 사형제가 있다 하면은 제일 맏형이 이게 맏백입니다. 맏백. 이 백시, 백형, 맏, 백. 맏백이고요. 그 둘째 형을 중이라고 그럽니다. 중형. 이렇게 둘째 형을 중형. 이거는 버금간다 해서 버금중. 그 다음에 셋째 형을 이렇게 숙. 이게 이제 형 아우를 이제 형의 아우. 형의 아우를 이제 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숙이라고. 숙부 이렇게 할 적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막내를 이 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끝계. 막내계. 그래서 백이라는 거 요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 인에다가 힐효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혀요. 사람이 흰 사람이 머리가 흰 사람이 맞이다. 나이가 더 먹은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 그래서 맞이냐 둘째냐 영어 상박하고 난형 난제인 경우에 백중지세다 이렇게. 백중지세다. 서로 다 비슷비슷할 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것이 그 분간이 잘 이렇게 안 될 때 백중지세다 이렇게. 백중지세 이렇게 이제 씁니다. 난형 난제 백중지세 이렇게. 그래서 지금 공자를 이 중리라고 이렇게 보는 거, 공자. 그럼 공자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째다. 아들 중에 둘째다. 공자의 아버지가 숙량홀이에요. 숙량홀이라는 공자의 그 아버지가 이 무인입니다. 아주 키가 구척장신이고 힘이 장사예요. 무사, 그 무인인데 공자의 아버지가 구척장신의 힘이 장사인데 어떻게 이 시시 부인을 얻어가지고 딸만 9을 낳았어요. 딸만 9. 구공지를. 이게 한 번 낳고 두 번 또 딸, 세 번째 딸, 네 번째 딸, 9번째 딸까지 이렇게. 근데 중국이 그 유교 전통에 이게 중국이 고려의 황제도 이렇게 다 아들이 계승하고 다 그랬는데 이 딸만 이렇게 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숙량홀이 이 공자 아버지가 이 첩을 얻었어요. 이 첩이라는 건 계집녀가 요 아래에 있고 항상 첩은 이렇게 앉아 있질 못하고 서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립자의 이제 계집녀입니다.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서 가지고 시중 들어야 된다. 그래서 첩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첩을 얻어가지고 여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공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병사였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딸을 9 낳은 시시 부인도 사망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2번째 부인을 이제 또 세장갈 갔어요. 공자 아버지 숭량홀이 가가지고 안시 부인한테, 이 안시 부인한테 이제 이렇게 갔어요. 안시 부인을 이렇게 얻었어요. 안시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 공자 부인 공자 아버지 숭량홀과 안시 부인이 아들을 좀 낳게 해달라고, 대를 낳게 해달라고 어디 가서 빌었나 하면은 니구산에 가서 빌었어요. 니구산에 가가지고, 니구산에 가서 정성을, 칠성님한테 정성을 드리고 아들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공자가 이 탄생을 했어요. 공자가. 근데 공자가 탄생할 때 여기 숭량홀이 안시 부인을 얻을 때 안시 부인은 28청춘 16세고 숭량홀은 60세예요. 60세 그 환갑이 16살 나니 이제 이 부인을 이제 얻어가지고 공자와 같은 이제 성인을 탄생시켰어요. 그 대를 이으면서. 그래서 공자를 니구산에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공자가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아들이 원래 있었는데 병사였으니까 공자가 2번째라고 해서 2번째 중이 이렇게 하고, 또 니구산에서 정성 들였다고 해서 니자를 붙여서 공자를 중리다, 이렇게 이제 중리다 이렇게 공자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공자를 이 공구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중국 사람들 공구라고. 공자, 자자는 이제 높임말이니까 공자. 근데 요 공구라는 거, 요 구자는 니구산의 구자에서 이제 이렇게 따온 거예요. 니구산에서 공자를 이렇게 빌어서 이렇게 했다. 어쨌든 공자가 사서삼경 중에 논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논어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우겠는데요. 공자의 탄생은 이러한 이제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어쨌든 그렇고, 백중숙부가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자를 붙이면은 부형이 되는 거고, 큰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큰아버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숙부, 그 다음에 계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차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거기 지금 나눠드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말들. 여기에 이제 이게 아주 소자라든지 연자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적어되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213, 부록이 213 이렇게 보면 말이죠. 거기 2인칭은 약, 내, 군,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앞에 이제 1인칭은 이제 오, 아, 여, 자, 여, 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3 쪽에 사물대명사에서 가까운 걸 나타낼 때는 시, 차, 자, 사, 먼 데를 나타낼 때는 피,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나타낼 때는 모, 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반드시 한문 해석할 적에는 알아둬야 되는 그런 말들이니까요.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참고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틈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시면 요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요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것이 나중에 한문 해석에 이제 상당한 그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려줍니다. 오늘은 이제 이 조동사 중에 거기 그 다음번에 나오는 여자, 그 다음에 호자, 위자, 그 다음에 자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 문장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그 알아둬야 된다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요. 79쪽. 그 여자는 동사로 쓰일 때는 주다, 허용하다로 해석하나 조사나 접속사로 쓰일 때는 무엇과 함께 이렇게 쓰여진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 더블 여자거든요. 여. 무엇과 함께. 영어로 이제 with죠. 무엇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쓰이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쓰인다 이겁니다. 훈민정음에 여 문자와는 불상유통한다. 여 문자와는 불상무통한다. 서로 통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요게 문자와는 문자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자와는 불상유통, 서로 상자입니다. 불, 안 된다. 상, 서로 유통되지 않는다. 왜 유통되지 않냐 하는 것은 앞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국지어음이, 나라의 말이, 어음이 중국과 달라서, 이어 중국. 나라 말씀이 요 국지어음이 나라의 말씀이 다르다. 다를 이자. 무엇과 이 호자는 비교를 나타내는 겁니다. 비교.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비교해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는 서로 맞질 않는다. 통하질 않는다. 유통해서 내가 지금 28글자를 이렇게 만드노니 일상에 편히 쓰게 하라 하는 게 훈민정음 그 서문입니다. 그럴 적에 이 여자는 뭐뭐과 함께, with, 뭐뭐과 함께. 또 앞으로 논어를 배우겠습니다마는 가령 여자와 그 다음에 소년, 여자, 소인, 여자와 소인은 위난양이라. 난양냐, 위난양냐.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자와 그리고 with 또 소인, 여자 and 소인, 여자와 함께 소인은, 여기 소인은 어린애가 아니라 속 좁은 사람들, 소인 군자할 때 여자와 소인은 위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원문에 넣어 있습니다. 난양, 기르기가 어렵다, 다루기가 어렵다.
기를 양자 다루기가 어렵다. 여자와. 왜 다루기가 어렵냐? 공자님한테 물으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하면은 이 예의가 없어지고 불선하고 해랩에 수염 잡고 그네 달라고 그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멀리 하면은 원즉원이라 원망을 대단히 한다. 멀리 하면. 그래서 여자와 소인은 참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하는 게 공자님의 그 논어에 이게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서부터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봉건 시대의 그거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럼 모든 게 다 화합할 텐데 그 당시에는 이 남전여비 사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자꾸 뭐 남자는 다 군자시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시대에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여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라는 그런 그 뜻으로 이제 쓰인다. 그 여자가 그렇게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문문으로 이제 쓸 적에도 시수지과여 이렇게 할 때 누구의 허물이냐 할 적에 또 그 맨 끝에 쓰일 적에는 의문문으로도 쓰인다. 의문 종결사. 의문 종결사로도 이제 종결사로도 쓰인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할 때 이것 할 때 시. 그 다음에 누구의 잘못이냐 시수지. 시수지 과여. 시수지 과여 이렇게. 이것이 누구의 과오냐 누구의 이제 그 과오냐 이렇게 저거 할 때 그렇게 할 때 이것이 비록 누구의 과오냐 이렇게 할 때 시수지 과요 또는 시수지 과요 이것이 누구의 다 뭐 이렇게 씁니다. 이 과자 대신에 이 허물 건자를 쓰기도 해요. 허물건 허물이냐 나중에 권학문에 배우겠습니다만 시수지 건여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의문 종결사로 이렇게 쓰이는 그럴 때 여다.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제일 많이 또 이제 흔하게 쓰이는 건 주다. 무엇을 누구한테 주다 할 때 기부한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누구한테 준다 할 적에도 무슨 상장을 수여한다 이렇게 그 누구한테 시은을 베풀었으면은 은혜를 베풀었으면 베풀시입니다. 시은 은혜를 베풀다 베풀시 시은한다 하면은 은혜은 시은했으면은 물구보하고 물이라는 것은 이게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낫이에요. 뭐 하지 말라 금지할 때 물 구보 보답을 구하지 말고 이 은혜를 베풀었으면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보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럽니다. 보시를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그 상을 갖지 말라. 그 보시를 했으면 보시로서 끝나는 것이지 그 보시에 대해서 무슨 어떤 자기가 공덕을 했으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무슨 보상을 바라거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무주상 보시를 떠나가지고 보시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야 된다. 자기가 보시했다는 누구를 도와줬다는 그 사실 자체도 잊어버릴 때 그 진정한 그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게 된다. 그렇게 여기에 이제
은혜를 베풀었을 적에는 보답을 구하지 말고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무엇을 주었을 때는 그때 이게 이제 주다 이겁니다. 기부. 다른 사람은 인이라고 써요. 자기는 기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건 셀프. 여인 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말이죠. 물. 하지 마라. 이건 나시죠. 추해. 나중에 추후에 후회하지 마라. 요 해자는 후회할 후자입니다. 뉘우칠 후. 가령 꼬마가 와서 세뱃돈을 10만 원 줬으면은 10만 원 준 거로 족하지. 그걸 내 5만 원 줄 걸 왜 내가 10만 원 줬어. 이렇게 후회하지 마라. 남한테. 남한테 줬으면 말이지. 남한테 뭔가 부주돈을 가령 10만 원 했으면 내가요 5만 원 해도 될 거 왜 10만 원 했어. 이렇게 꽁지지 마라. 하는 게 여인 물추해 했을 때 그때 요게 이제 주려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줬을 때 물추해하라.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후회하지 마라. 하는 게 저게 그 여자가 쓰이는 거 의문 종교사로 쓰이는 거 주다는 거 기부라는 거 위스라는 거 요거로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호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그 쓰임새, 그 위치, 거기를 이제 잘 적어야 이제 저거합니다. 이 호자. 이것도 어조사 호자인데요. 요거는 위치에 따라서 요 끝에 놓일 때, 또 중간에 놓일 때, 그 다음에 또 이게 이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놓일 때, 그럴 때 이게 다릅니다. 앞에 놓일 때는 이 감탄사로 이제 써요. 예, 앞에. 감탄. 거기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천호 하늘이요. 천호 하늘이요. 아무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무죄 아나 무죄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늘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무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호자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천호 할 때 천호동이 아니고 감탄 하늘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무죄 아무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중간에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비교로도 씁니다. 중간에 호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중간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중간에는 이것은 비교로도 쓰인다. 아까 그렇게 했죠. 나란 말씀이 국지어음이 나란 말씀이 국지어음이 이호 중국한다. 중국과 다르다. 할 때 중국과 다르다. 할 때 이 호자 요거는 비교로 쓴다. compare with, compare to 이런 식으로 비교. 국지어음이 이어 중국이라 중국과 다르다. 그럴 때 이 호는 감탄도 아니고 비교다. 중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비교할 적에 호자가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끝에 올 적에는 의문문으로 쓰기도 한다. 끝에 올 적에는 의문조사로 쓰인다. 의문문으로도 쓰인다. 가령 차화, 이 차화 말이죠.
이 꽃은 말이죠. 차화, 홍호. 이 꽃은 붉은가. 이 꽃이 붉은가. 홍호. 이렇게. 이 꽃이, 이 꽃, 이 차, 이 꽃이 꽃화, 붉으홍, 그 다음에 요 의문사, 붉은가. 중국어에는 퀘션 마크라는 건 없습니다. 붉은가. 이렇게 이제 또는 이 호를 쓰기도 하고 야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의문사다. 의문문으로 쓰였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놓으시면은 해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호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내야 될 것은 요 위자 같은 거. 이 위 말이죠. 이 위. 이것도 글자 중에 좀 많이 쓰입니다. 가령 위자 할 때는 뭐뭐 하다. 할 때 할 위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 위선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위선자, 위선자. 위선자는 하늘이 말이죠. 하늘이 보답해 준다. 첨보. 첨보해 준다. 무엇을? 그를 첨보지 무엇으로써 수단 이런 거 할 때는 지난 시간에 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으로써 이렇게 준다. 그랬을 때 여기 위는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다. 그런 뜻을 가진 어조사다 이겁니다.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 요 위자에 위하는 척하고 가장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 위선. 이 위선. 할 때는 가짜죠, 아까. 호가호기하는 거 가짜죠. 어떻게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이렇게 가짜가 있을 수 있냐. 위선적이다. 여기 위선자는 진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첨보가 하늘이 이렇게 그것을 복으로서 이렇게 갚아준다. 위불선자는 여기 불자를 이렇게 하나 넣어보면은 위불선자는 첨보가 말이죠. 화로서 이렇게 대주는 것이다. 또는 이 재앙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옛날에는요, 이 제일 무서운 게 홍수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내천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내천자를 옛날에 강물이 흘러가는 내천자를. 그 다음에 물불이 이게 제일 힘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앙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불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저 위자는 무엇을 한다. 그럴 적에 위자를 이제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고 또 무엇을 만든다. 말한다.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적에도 위자 씁니다. 소위 뭐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위자 씁니다. 그러니까 말한다. 말한다. 그러니까 말한다 하는 것을 하나 예시를 하면은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지지. 아는 것, 지지. 지지.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지, 모르는 것은, 이 부지,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때, 부지할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것이다. 부지, 부지.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렇게 밝힐 때, 그때 그렇게 말할 때, 말할 때 그것이 참된 거 압니다. 근데 저 소크라테스는 나는 그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궤변론자들은 말이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가 또 무지한 것도 모르는 그런 것이 저 궤변론자다, 소피스트다, 그런 궤변론자다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갈파했듯이요. 여기 지지 위 지지고 부지 위 부지다 이렇게 적어했을 때, 여기에 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령 또 무엇이다 할 적에도 무엇이다 이렇게 할 적에도 그 위자를 써요. 무엇이다 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가령 근면은 이 근이라는 것은 이제 근면하다는 것은 무가지보다 값을 이렇게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다 보물이다. 무가지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여기다가 위자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위 무엇이다. 근은 이꼬로 무가지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물이다. 이 무자가 값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산,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산, 그런 것을 무등산이라고 그럽니다. 무등산. 광주에 가면 무등산이 있죠. 1등 특등 다 있고 있지만 등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산이다. 거의 서석대 이런 것은 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그런 산입니다. 또 불교의 반야신경이 무등등주다. 무등등주다. 무등등하다. 무등등한 그 주술이다. 주문이다. 반야신경 260자가 대신주고 대명주고 무등등주다. 이렇게 했을 때 등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주문이다 하는 무등등. 여기서도 무가지보 하면은 값이 없는 보물이 아니라 값을 매기기 어려운 그런 진짜 보물이다. 근면은. 그러니까 근면하면은 일근 천하의 무난사다.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모든 난사도 다 해결한다 하는 게 그 위자의 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 이런 기자 자자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이 기자 요 자자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요거는 그때 이제 해석을 할 때 요 해석하는 방법을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해석할 때 요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령 기자를 하면은 기자라는 것은 그 기입니다. 그 기인데 그쪽을 가령 기인이다 하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그 사람,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그 사람을 기인이라고 그러고, 기처라고 이렇게 저거 할 때, 기처라고 할 때 요것도 기처라고 할 적에도 그 장소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장소. 그러니까 조만식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의 그 좌우명이 기인위보예요. 기인위보. 위보. 기인위보. 그 인으로 보배로 삼는다. 모든 그 덕을 쌓는 것으로서 자기 보물을 삼는다. 그럴 때 기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참된 그 인, 덕을 베풀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보살피는 그런 그 인을, 바로 그 인, 그냥 그 인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참된 인, 그걸 가지고 자기 보물을 삼는다. 평생의 보물을 삼는다. 평생에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남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것으로서 자기 보물을 삼는다 하는 게 조만식 선생의 그 이 좌우명이에요. 그럴 때 요 기, 그건 바로 그것, just that, 이런 바로 그것을 이제 의미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한번 해석을 가면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나머지 그 조사들, 그거는 대개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바로 한 가지씩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못하고요. 그냥 읽어보시는 것으로 족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요거로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